우리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채팅 프로그램 1번 자바 패키지명 .chat 클라이언트 하고 나서 닉네임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엔터를 치면 접속이 되는 거죠. 서버에 접속을 한다.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서버에 접속을 하면 접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닉네임을 홍길동이라고 했다면 홍길동님이 접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가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면 채팅을 입력한 후 엔터를 입력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내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용자가 채팅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나한테도 보여줘야겠죠? 이 모든 사용자라는 건 나 포함입니다. 나 포함. 자, 그리고 나서 연결을 내가 끊었어요. 이렇게 할게요. 연결을 끊는 것은 /QIT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QIT를 입력하면 연결이 끊어진다. 연결이 끊어질 때 모든 사용자에게 홍길동님이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연결을 끊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강제 종료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꺼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럼 강제로 연결이 끊었을 때도 이제 홍길동님이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채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대화방이 여러 개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로비와 대화방이 있는 형태를 만들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1단계 프로그램을 오늘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 자, 이걸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서버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스레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스레드는 이제 챗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 챗 스레드는 스레드 하나죠. 챗 스레드는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10개면 챗 스레드도 10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접속이 끊어지면 하나의 챗 스레드도 종료하는 거겠죠. 종료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챗 스레드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챗 스레드는 사용자가 보내준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접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준 챗 메시지라고 할게요. 접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이제 보낸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챗스레드가 뭘 알아야 돼요? 챗스레드는 현재 접속한 모든 사용자 연결 정보라든지
또는 출력 객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스레드 10개가 있다면 이 10개의 채스레드가 10개한테 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이게 이제 채스레드인 거예요. 채스레드가 있다면 사용자가 연결할 때마다 채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얘는 A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 챗 클라이언트 1. 첫 번째 챗 클라이언트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챗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채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정보라고 하니까 화살표가 꼬리 유형. 네. 보내주는 정보라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챗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거가 인으로 읽어드리는 거고, 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서 이 아웃에도 써주고 이 아웃에도 써줘야 한다고 했었죠. 제가 자, 얘는 이렇게 얘가 보내주는 건 인으로 읽어드리는 거고, 얘한테 보내려면 이 아웃을 통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웃을 통해서 써줘야 됩니다. 즉 이 챗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받아가지고 이 챗 클라이언트의 아웃에다 한번 써주고 이 챗 클라이언트 아웃에다 써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아웃을, 그전 시간에는 이 아웃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웃을 리스트에 갖도록 했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해주고 이 리스트가 이 챗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가 챗 클라이언트를 가지는 거예요. 자, 리스트가 챗 클라이언트를 갖고 사용자가 이렇게 처음 접속하잖아요. 그럼 처음 접속하면 이 채스레드를 만들 때 이 챗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줄 거예요. 무조건 자기 닉네임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뭣도 가지도록 할 거냐면 이 채스레드 자체가 닉네임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얘가 김이라는 닉네임, 이렇게 얘는 리라는 닉네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프로토콜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접속을 했죠? 접속을 하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닉네임을 서버한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X 김 닉네임을 뭐 홍길동이라고 했다면 홍길동 엔터라는 값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챗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정보는 닉네임인 거예요. 닉네임. 자, 그럼 이 닉네임을 받아서 스레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채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채스레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리스트에다가 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접속이 연결이 끊어졌어요. 챗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리스트에 있는 모든 챗 클라이언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겠죠. 어떻게? 나는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홍길동은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만들 텐데 이번에 새롭게 제가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챗2라고 하나 만들고 챗 서버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 이셉션 처리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셉션 처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 익셉션 처리 안 할 거예요. 자, 챗 서버를 만들고, 챗 서버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서버 소켓. 서버 소켓을 만들어주는데, 이번엔 8888번 포트로 접속을 하도록 할게요. 자, 8880번 포트로 접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서버 소켓을 accept해서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순간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한 순간이죠.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거예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아까 뭘 만든댔어요? 챗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별도로 클래스 여기다 만들게요. 클래스 별도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뉴에서 챗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어 줄 텐데 얘는 스레드니까 스레드 상속받도록 하고요. 자, private 아까 제가 그립으로 보일 때 뭘 보여줬냐면 이렇게 챗 스레드는 이름도 같고 소켓도 같고 in과 out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private string name이라고 할게요. name 갖고 그 다음에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버퍼드 리더도 갖고 쓰기 위해서는 프린트 라이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켓도 갖도록 할게요. 소켓. 자, 이렇게 가진 상태에서 퍼블릭 챗 클라이언트 생성자를 만들어주는데 일단 소켓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 접속을 할 때 접속을 하면 소켓이 나온댔죠? 이 소켓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소켓을 넘겨받아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서는 익셉션을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this. 소켓은 소켓이라고 해줄 거고요. 버퍼드 리더 br은 new 버퍼드 리더 한 다음에 new input stream 리더 해서 소켓 get input stream 해주고 그 다음에 print writer pw는 new print writer new output stream writer 소켓 get output stream. 이제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this.br은 br this.pw는 pw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챗 클라이언트라고 했었죠. 챗 클라이언트라고 했었는데 이 챗 클라이언트가 이 챗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가진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리스트 자체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챗 스레드 자체도 이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챗 클라이언트가 챗 클라이언트가 1번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오면 그럼 이 챗 클라이언트는 안녕이라는 메시지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읽어드린다면 어떻게 해줘요? 각각의 챗 스레드의 아웃에다가 안녕을 보내주고 여기다가도 안녕을 보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한테도 이렇게 안녕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어때요? 얘가 안녕 받아서 얘한테도 아웃을 써주고 얘한테도 아웃을 써줘야 둘 다 안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아웃도 알아야 되고 이 아웃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리스트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리스트엔 챗 스레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챗 스레드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챗 스레드 자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리스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체도 가져야 됩니다. 누가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챗 스레드 리스트 있죠. 얘가 이렇게 리스트라고 제가 선언을 해주고 이 리스트 자체도 자, 리스트가 챗 스레드 같지만 이 리스트도 이 리스트 이렇게 가져야 돼요. 양쪽에서. 자, 이렇게 스레드는 두 개인데 리스트는 하나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공유 객체라고 하는 거죠. 얘는 공유 객체. 공유 객체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챗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 챗 클라이언트가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만들고 있는 클래스가 뭐예요? 챗 클라이언트죠? 만들고 있는 클래스가 챗 클라이언트인데 그 챗 클라이언트를 가지는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챗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리스트에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닉네임이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br.readline에서 무조건 한 줄 읽어드릴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네임이 될 거예요. 무조건 닉네임을 하나 보내준다고 했었죠? 자, 닉네임을 무조건 읽어드려서 네임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뭘 가지냐면 얘 자체가 챗 클라이언트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this.list는 list 이렇게 해서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this.list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add 해줄 건데 자기 자신을 넣어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챗 클라이언트잖아요. 자기 자신이 챗 클라이언트니까 이 챗 클라이언트를 리스트에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코드냐? 여기까지가 무슨 코드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접속을 하면 자, 이렇게 닉네임을 서버에다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거 읽어드릴 거죠. 일단 읽어드린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챗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접속이 딱 되는 순간 자, 이 부분은 계속 접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while true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접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켓을 받는 거고 이 소켓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챗 클라이언트는 new 챗 클라이언트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소켓이 들어오고 리스트를 넣어줘야죠. 이 리스트가 누구냐? 챗 클라이언트를 가질 수 있는 리스트인데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드가 아니라 collections.synchronized list new array list에서 객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array 리스트의 메소드를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나서 챗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게 되면 스레드가 실행이 되죠. 즉 접속이 되자마자 소켓을 만들어서 이 소켓을 갖고 있는 챗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주고 스타트 해버린 다음에 다시 억셉터니까 계속해서 사용자가 접속할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while이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메인. 자, 그러면 이렇게 챗 클라이언트 객체가 딱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접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닉네임까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리스트에다 추가해 준 겁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까지 이제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챗 클라이언트. 아이고. 챗 클라이언트가 제가 챗 스레드라고 했어야 되는데 챗 클라이언트로 이름 잘못 줬네요, 여러분들. 그죠? 리팩터 리네임으로 챗 스레드 이름 바꿀게요. 네, 챗 스레드인데 챗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 해준 거고 챗 클라이언트 만들겠습니다. 자, 챗 클라이언트도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익셉션 처리를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챗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접속은 어떻게 합니까? 소켓을 만드는 거죠. 소켓은 new 소켓 8888번 포트로 접속하는데 IP는 117.0.0.1 이렇게 접속을 하겠죠. 근데
아규먼트 첫 번째가 닉네임이라고 했으니까 스트링 네임은 아그스의 0번째겠죠. 아규먼트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f 아그스의 랭스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니면 어떻게 좀 됩니까? 사용법 자바 패키지명이 요거잖아요. 패키지명 점 챗 클라이언트 한 칸 떼고 닉네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리턴 해버리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일이 아닐 때.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아닐 때 닉네임이 출력하고 끝나야 되죠. 그럼 소켓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소켓을 만든 다음에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아까 만들었던 이 코드랑 똑같아요. 이렇게 버퍼드 리더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켓을 통해서 읽고 쓸 수 있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줍니까?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해주는 일은 print ln name pw.flash에서 가장 먼저 뭐 해줘요? 닉네임을 전송하는 거죠. 그죠? 닉네임을 전송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클라이언트는 읽어드린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송한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백그라운드로 어떻게 해줍니까? 서버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어드려서 화면에 출력한다.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백그라운드라는 건 동시에 호출되는 거니까 스레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클래스 읽어드리는 스레드가 필요한 거죠. 클래스 인풋 스레드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읽어드리는 스레드가 만드는데 얘는 뭘 받아들여요? 버퍼드리로부터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버퍼드 리더를 받아들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런 스레드 상속받으니까 당연히 무슨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까? 이렇게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겠죠? 이 런 메소드에서 뭐 해줘요?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되겠죠? 백그라운드로 읽어주는 걸 계속해서 읽어드려야 되니까 자, true 무한 루프로 도는데 이때 접속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이셉션이 발생하거든요. 연결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이셉션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메시지 출력하지 않을게요. 그냥 점점점만 출력하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데 언제 출력되나 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while 무한히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할게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니까 라인은 null이라고 해주고 이 부분을 라인은 br.readline 읽어드린 값을 라인에다 넣어주고 이게 뭐가 아닐 때까지 null이 아닐 때까지 화면에다 출력해 주겠습니다. 사용자가 보내준 메시지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딱 실행하고 닉네임 전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인풋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주고 인풋 스레드를 스타트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코드죠, 사실은. 네, 닉네임 보내기 전까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읽어드린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송한다. 자, 클라이언트는 읽어드린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송한대요. 자, 그럼 서버 읽어드리기 위해서 키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버퍼드 리더 키보드 약자로 그냥 키보드라고 써주고 이 부분은 system.in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어드리고 버퍼드 리더로 읽어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IO 부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키보드로 읽어드렸는데 언제까지 읽어드리는 겁니까? 널이거나 혹은 슬래시 QIT라고 입력할 때까지였죠? 일단 여기 트라이 캐치로 그대로 이렇게 입력할게요. 자, 스트링 라인은 널이고 널이 아닐 때라는 건 뭐예요? 접속 연결이 끊어진 거거든요.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혹은 if 라인 슬래시 QIT와 라인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while문을 빠져나가면 되죠. while문을 빠져나가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while문을 빠져나가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pw점 println으로 지금 읽어드린 라인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것을 출력해주고 플러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접속이 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어서 끝날 때는 차례대로 원래 이제 br.close 이렇게 되는 건데 소켓을 끊어주면 연결이 끊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채스레드는 아까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얘도 스레드니까 당연히 서버 쪽 채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런 메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런 메소드. 자, 그러면 서버 쪽 채스레드는 가장 먼저 실행됐을 때 이제 뭘 해주게 되냐면 사용자한테 뭘 해줍니까? 접속한 사용자한테 누가 접속했어요 이 말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찾아서 보내야겠죠? 자, 여기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버는 서버 채스레드죠? 채스레드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읽어드려서 접속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 작업을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보낸다고 해서 브로드캐스트라고 할게요. 모든 연결된 사람들한테 방송 보내듯이 몽땅 보낸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즉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보내준 정보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while string 라인은 null while 라인은 br.readline 이렇게 읽어드린 메시지가 뭐가 아닐 때까지 null이 아닐 때까지 읽어드리겠죠. 읽어드려서 모든 사용자한테 보내야 됩니다. 역시 얘도 이셉션 처리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일단 이셉션 처리는 이렇게 해줬는데, 자, 메시지 읽어드려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된대요. 근데 이때 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접속을 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게 땡땡님이 접속 연결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보내는댔잖아요. 즉 사용자가 메시지를 안 보냈어도 땡땡님이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걸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느냐, 요 리스트에 현재 접속한 모든 채스레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모든 채스레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 채스레드에다가 이렇게 public void send 메시지를 하나 가지도록 할게요. 이 send 메시지를 받으면 printwriter.println 메시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신의 프린트라이터 아까 연결됐을 때 만들어진 프린트라이터로 println 보내고 플러시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send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이 send 메시지를 이용하면 현재 채스레드한테 이 채스레드와 연결된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한테 연결됐습니다는 현재
스레드를 제외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제외하고 보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메시지를 내가 사용자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나를 포함한 챗 스레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할 건데 여기다가 private void 아이고 void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 메시지를 하나 받아들이고 자 여기다 이제 불린 값으로 include me라고 하나 보낼게요. 그래서 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true, 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는 채스레드가 다 담겨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잠깐만요. 제 브라우저가 어디 갔지? 브라우저를 열고 자바 리스트 복제 이렇게 제가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 객체에서 복제할 땐 자, 이렇게 같은 걸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네요. 같은 걸 복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복사를 했고 collections copy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이제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죠? collections.copy 를 이용해서도 복제할 수 있고 어레이 리스트 생성자에다가도 넣어서 복제할 수가 있나 봐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this.list는 챗 스레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제가 collections.copy 해주는데 이 copy 메소드를 보니까 앞에는 destination이고 뒤 거는 source잖아요. 소스에 있는 걸 destination으로 복사를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list chessthreads new array list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 앞에다가 chessthreads를 넣어주고 여기다 this.list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this.list에 있는 걸 복사해서 chessthreads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연결이 끊어질 때 어떻게 된댔어요? 연결이 끊어지면 chessthread 리스트에서 chessthread 하나 제거를 됐잖아요.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리스트가 돌아갈 때 제거가 되면 건수가 바뀌어져서 익셉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리스트가 제거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 하나 복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혹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익셉션은 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리스트로부터 한 건씩 꺼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또 인티저 i는 0부터 i는 챗 스레드스의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챗 스레드스의 get i번째가 갖고 있는 send 메시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include me는 뭐라고 했어요? true면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고 그죠? true면 나를 포함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할게요. i번째 걸 달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챗스레드가 나오는데 이게 true면 나를 포함하는 거고 false면 나를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느낌표 include me 앞에 느낌표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포함하지 말아라.
나를 포함하지 말아라. false가 들어오면 나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땐 true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city가 뭐와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를 포함하지 않으라고 돼 있고, 나를 포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if city 와 이제 this 현재 나 자신이 이제 체스레드인데 그거와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로 브레이크가 아니라 컨티뉴를 하게 되면 밑에 줄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다음에 ct.send 메시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this는 누구예요? this는 이 체스레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티뉴하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럼 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게 땡땡님이 연결됐습니다. 이걸 보내려면 자, 브로드캐스트 해주는데 뭐라고 보내요? 네임 님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면 되겠죠. 누구한테 보내요? 나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false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받은 메시지 그대로 보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돼요? 네임님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라인을 보내고 나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true 이렇게 해서 보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올 때 사용자 닉네임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용자 닉네임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name 플러스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이름 콜론 라인이란 메시지를 보내면 될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될 것 같고, 체크 클라이언트는 그럼 연결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연결이 끊어졌을 때. 자,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근데 이 트라이를 여기다가 넣어야겠어요. 트라이를 여기서도 연결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트라이에서 캐치 입세션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리스트에다가 remove this, 현재 this 자기 자신을 remove, close 해줘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빼버리고 나서, 빼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도 돼요? 이걸 보내도 되겠죠. 날 자신을 빼버리고 나서 님이 연결이 클로즈 됐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될 거예요.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체스레드가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를 제외하고 님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내고 이 리스트에서 빠져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체스 서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체스 서버를 실행하고 아무 메시지가 안 나와요. 무소식이 희소식. 자, 그리고 체크 클라이언트도 실행할 텐데 체크 클라이언트는 2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 여기 실행하는 걸 보면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스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스 항목을 선택하고 add new run configuration을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채팅 클라이언트 chat2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설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클래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com.example.chat2. 챗 클라이언트잖아요. 이 클래스를 실행해줘라 라는 거고, 프로그램 아규먼트는 닉네임이 들어가니까 힘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를 여러 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여기 modify options에서 누르면 allow multiple instance를 선택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주고, 여기 내가 modify options 선택한 게 여기 나와요. allow multiple instance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킴이라는 사용자가 접속이 이렇게 하면 이제 설정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이제 킴이라는 사용자로 접속이 된 거죠.
아, 그런데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무슨 익셉션일까요, 이거? 자, 종료하고 익셉션이 발생했대요. 새 스레드 자바 59번째 줄에서 카피어라고 했는데 왜 카피가 안 됐을까요? 이게 복사가 아닌가 본데 제가 생각한 이제 복사가 아닌가 봐요. 음,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 복사. 자, 어레이 리스트 복사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나오죠. 사실은 우리는 얕은 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얕은 복사할 때는 이제 복제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클론이라는 방법도 있고, 음, 클론이라는 방법을 쓰는 게 나을까? 잠깐만요. 사실 클론은 마음에 안 드는데. 리스트 길이만큼 리스트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 뭘 쓰는 게 좋을까? collections.copy. 지금 여기 보면 카피얼 객체를 만들 때 사이즈 개수를 넣어주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사이즈 개수를 안 넣어줘서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 때 this.list의 사이즈 이걸 넣어줘야 된다 이 뜻이네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챗 서버를 실행해주고 그다음에 챗 클라이언트 기존 거 챗 클라이언트 실행해 줄게요. 그럼 실행되고 아니네.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어레이 리스트 생성자의 사이즈가 들어가는 게 이거는 사이즈가 아니라 이니셜 캐퍼시티라고 해서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날 때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사이즈라고 쓰라고 해가지고 제가 쏘갔네. 이건 아니고요. 자,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자, for 인티저 아니다 이거 뜨면 안 되고 그렇게 해둡시다. 인티저 i는 0부터 i는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이제 복사가 돼야 되는데 이 코드를 들어가는 건데 뭔가 제가 착각하고 있나? 네, 이렇게 해줬고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챗 서버를 실행하고 챗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이제 챗 서버는 에러가 안 났고요. 챗 클라이언트 다시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힘이 아니라 이제 리라고 제가 만들어서 설정하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어이구, 이게 뭐예요? 미친 듯이 뭔가 출력되고 있는데요? 네. 어디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보내주네. 클라이언트한테 왜 계속 보내줄까요? 이거는 읽어드려서 한번 봅시다. 챗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딱 되면 챗 클라이언트부터 보면 키보드를 지금 사용하지 않았네.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았을 때 보내는 건데 이 BR로 했네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게 아니라 BR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보내면 다시 보내서 보내고 이거를 계속 무한히 해가지고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려야 되는데
뭐죠? 네트워크부터 읽어서 다시 출력해주는, 맞아, 에코처럼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로 돼서 그랬네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자, 서버 실행하고, 이 챗 클라이언트는 킴이었을까요? 자, 실행해 보면 뒤에 리로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킴으로 바꿔서 실행. 자, 그러면 얘한테 킴이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얘는 누구였어요? 킴이었고 얘는 리였는데 킴이 연결됐습니다. 나왔고 제가 헬로우라고 치니까 리가 헬로우 보냈고 얘도 헬로우 왔죠. 하이 하이 왔죠. 얘가 이제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슬래시 QIT 이거 종료를 했어요. 끝났고 끝났는데 어때요? 그럼 얘가 이제 연결이 끊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왔네요. 안 나왔어요. 그럼 왜 안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QIT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다음에 클로즈를 이제 BR 쪽에다 이제 트라이 캐치로 읽어드린 얘 인풋 객체 아웃풋 객체 있죠. 걔도 이제 클로즈를 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누구도 클로즈 해줄까요? 아이고 트라이 얘도 클로즈를 잘 해줄게요. 그리고 소켓도 클로즈 해보겠습니다. 클로즈 작업을 잘 안 했었잖아요. 얘가 BR이 끊어져야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널이 나오면서 Y문을 빠져나가면서 이 부분이 실행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서버를 가서 서버 실행하고 자, 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겠습니다. 하나. 네, 두 번째 체 클라이언트는 이름을 좀 바꿔야겠죠? 다시. 지금 킴이었는데 이번엔 홍으로 바꿔줄게요. 바꾸고 실행. 자, 그랬더니 여기에 홍이 연결됐습니다. 나왔죠? 자, 여기서 하이, 킴이 하이라고 보냈어요. 헬로우, 홍도 헬로우라고 보내면 헬로우라고 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홍이 QIT라고 해주면 종류가 뭐가 안 되지? 종류가 안 됐네, 이거. 슬래시 QIT니까 종류가 안 되네, 뭔가. 다시. 자, 체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슬래시 QIT 해주면 브레이크 Y문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클로즈 다 할 텐데. 슬래시 QIT 빠져나갔어. 어. 자, 소켓 클로즈 이 부분까지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뭐 디버거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실행해 봅시다. 다시 서버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도 다 실행 멈추고 첫 번째 서버가 실행이 안 됐네요. 서버 다시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실행하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 이름은 홍이 아니라 캉으로 바꿀게요. 캉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캉이 연결됐습니다. 하이 하고 헬로우 했어요. 네, 슬래시 QIT 엔터 딱 치면 왜 입력을 못 받지? 브레이크로 빠져나갔는데 음, 자, 이런 걸 끊고
다시 한번 디버그로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뭔가 이상하네. 디버그 모드로 얘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이 입력했더니 하이가 와서 어때요? 이렇게 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플롯에서 다시 입력 대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쪽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봤을 때 하이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로 가서 콘솔에서 슬래시 QUIT 입력하고 엔터 딱 쳤더니 어디가 된 거야? 응? 엔터를 쳤는데 그 다음 넘어가지가 않네. 아, QIT 왔네요. 아까 제가 이거 실행 안 해서 그러네. QIT 왔어. 브레이크로 빠져나갔어. 빠져나가고 ER을 클로즈 했고 PW도 클로즈 했고 소켓도 클로즈 했고 끝났어. 다 끝났는데 어?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땐 뭔가 안 됐어. 이상하네. 자,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채스레드로 한번 가봅시다. 채스레드로 갔을 때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리드라인 읽어드렸는데 연결이 끊어지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로 와서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다가 리셉션 아이고 이상하네. 다시 서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서버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이름을 다시 홈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고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서버도 문제 없고 아이고 그 다음에 하이 하이 나왔고 헬로우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슬래시 QIT 엔터 딱 쳤어요. QIT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서 BR, PW 책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끊어진 건데 연결이 끊어지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돼야 되는데 종료가 안 돼. 종료가 안 됐다는 것은 이 스레드가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인풋 스레드가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셉션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셉션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ER.readline 리드라인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완벽 좀 제대로 클로즈가 되기 위해서 서버에도 메시지를 보낼게요. 서버에도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거냐면 서버에도 슬래시 QIT를 보내겠습니다. 서버한테 이렇게 아예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레드가 메시지가 딱 읽어드렸겠죠? 읽어드리는 게 라인인데 if 라인이 equals 라인이 온 거예요. 그 라인이 오면 자 throw new runtime exception에서 접속 종료 이렇게 해서 exception을 아예 발생할게요. exception을 발생하면 패치로 와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보내주리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하고 나서 브로드캐스트 만나고 나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자, 끊어지게 되면 서버 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 쪽에서 클로즈 안 해줬네. 그러고 보니까 서버 쪽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연결되었던 BR PW 소켓을 클로즈, 여기서 클로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br.close도 해주고, 네, 서버 쪽에서도 연결이 됐었으니까 얘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파이널을 위해서. 그 다음 여기서 프린트 라이터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 소켓도 클로즈 해주고, 서버도 연결이 끊어져야 저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끊어줍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시 서버를 종료하고 실행해 주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네, 체 클라이언트도 실행을 해볼게요. 체 클라이언트 실행하고, 네, 두 번째 체 클라이언트는 닉네임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토이라고 할까요? 새로 바꿔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결됐습니다 나오죠. 하이 헬로우 슬래시 QIT 그러니 얘는 소켓 클로즈. 이건 뭐예요? 소켓 클로즈는 아까 체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무슨 나오도록 했지? 아, 여기 제가 확인해 보려고 소켓 클로즈라고 출력 코드로 해놨었잖아요. 소켓 클로즈가 됐고 이 프로그램 완전 종료됐죠. 최초를 갔더니 이제 초이님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나오죠. 다시 제가 이걸 초이니까 다시 연결을 했어요. 다시 연결하면 또 초이님이 연결됐습니다 나오죠. 다시 이제 강제 종료 딱 했어요. 강제 종료 했더니, 예. 강제 종료 했더니 안 나오네. 아, 얘가 인터럽트 시그널 2라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실행하고, 강제 종료 때도 문제, 접속 종료가 되도록 하려면, 연결되었습니다 나오고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지금 보니까 강제 종료했더니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왔어요. 자바 체스레드 50번째 줄. 여기서 접속 종료하고 이 부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넘어와서 강제 종료했으니까 여기로 와서 실행이 돼야 될 텐데 뭔가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하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고 강제 종료는 뭔가 문제가 있네요. 자, 클라이언트가 일단 실행을 하고, 화하라고 할게요. 화 실행을 해서 그러면 한님이 연결됐습니다. 후 오면 후가 가죠. 메시지가 갔고 슬래시 큐트 종료되고 이게 연결 끊어졌습니다. 멈추면 강제 종료. 강제 종료하면 이렇게 멈췄잖아요. 50번째 줄 가면 강제 종료하면 여기로 가서 이게 지금 이셉션이거든요. 이게 런타임 세션 이게 나왔고 접속 종료라는 런타임 세션이 지금 출력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브로드캐스트로 해주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얘한테도 지금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으니까 메시지가 안 왔네. 연결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된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접속을 했어요. 하나. 두 번째 클라이언트 황이 저렇게 쓰나?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실행했어요. 황님 연결됐습니다. 나왔죠? 여기서 바로 강제 접속 연결 끊기 하면 익셉션 발생했죠? 엔터. 강제로 끊었을 때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황님이 연결 끊어졌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됐어요. 테스트에 들어와서 실행하다가 연결이 끊어졌어. 그러면 널이 만났으니까 캐치로 안 올 수 있겠구나. 캐치로 안 올 수가 있네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연결이 끊어지면 리드라인에서 널이 나와요. 널이 나왔다는 건 익셉션이 발생한 게 아니고 와일문이 온전히 잘 끝난 거거든요. 와일문이 온전히 잘 끝났으니까 어때요? 캐치를 안 가고 파이널 1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이 끝났습니다는 캐치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디다 집어넣어야겠어요? 항상 실행될 수 있는 파이너리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그죠? 파이너리에. 그래야지만 연결이 항상 끊어지지 않겠죠. 연결 실행이 잘 된 건데 이셉션에다가 코드를 넣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챗 서브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를 가서 실행하고 클라이언트의 닉네임을 이번엔 캉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니까 캉이 연결됐습니다.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연결을 바로 접속을 딱 끊어버리면 캉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클라이언트 딱 실행하면 캉님이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입력하면 가죠. 그 상태에서 종료하면 이 사용자한테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종료. 챗 서버는 잘 종료됐죠. 여기까지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익셉션이 안 발생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넣어놔서 그래요. 여기다가. 예. 접속 연결이 끊어지면 리드 라인이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어서 널이 나와요. 엔드 오브 파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끊어지니까 근데 익셉션은 아닌 거거든요. 끊어져서 while문이 종료되고 파이너리로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QIT를 그러면 익셉션이 발생했다 이게 아니고 QIT를 만나게 되면 while문은 어떻게 하겠어요?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라이브 코딩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양해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자, 여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종료하는 코드 집어넣는 거랑 그 다음에 접속했습니다. 연결 끊어졌습니다. 이 메시지 보내는 거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